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갱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윤겸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셨어요? 네, 2주 만에 만나뵙습니다. 예,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윤겸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구정이 끼는 바람에 한 일주일간 이제 건너뛰고 2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1주 정도 이제 틈이 있어서 쉬면서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날 때 좀 좋은 종목, 소중한 정보를 좀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나름대로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꼭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톡방에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첫 번째 2주 전에 출연을 하시고요. 설날을 지나고 난 뒤에 2주 만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톡방,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한번 띄워써 주시고 윤겸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또 입장이 가능하세요. 방송 중에만 또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오늘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한 줄 평 코너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한 줄 평 남겨주셨네요. 박스장을 준비하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박스장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제가 2주 전에 첫 방송 때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추락은 없지만은 이제 매매 전략을 정비해야 될 타임이 왔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구정이 끝나고 국내장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제 너무 이제 과대 폭락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지금 증시가 약간 좀 살아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데드캣 바운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기절한 고양이가 어떻게 이제 정신을 차려서 잠시 이제 점프를 해서 뛰어넘는 부뚜막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해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는데 데드캣 바운스라고요. 이제 그런 지금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는 저는 예상을 이제 박스장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스장이 펼쳐질 걸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을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시황과 함께 상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한 줄 평 박스장을 준비하라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데드캣 바운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지금은 고점인가요? 고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앵커님께 제가 한번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미증시라든지 국내 증시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루가 다르게 또 이 테마랑 수급이 좀 달라져서 불안정하다, 어렵다, 복잡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앵커님 진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증시를 잘 꿰뚫어 보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증시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보고 네. 있으면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드캣 바운스 그런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상승은 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증시가 이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금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했거든요. 지금 증시는 음과 양이 지금 같이 공존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확실성인 부분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은 또 증시에는 불확실성 그 리스크가 또 어느 정도 더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좀 전체적인 시황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어차피 미증시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증시를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미증시를 들여다보면 지금 제가 이제 처음 출연했을 때 그때 그 다음 날이죠.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도 했고요. 이제 금리를 이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매파적이고 약간 이제 모호했지만은 그런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갈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FOMC 위원들이 또 시장을 달래는 네. 좀 그 시장을 좀 어루만지는 그런 또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가장 그 영향을 받는 분야가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술주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회사 기업 자금을 다 이제 네. 대출해서 쓰는 모양새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된다면 이제 실적에도 관련이 있고 그렇겠네요. 영향을 많이 주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의외로 또 좀 요 며칠 사이로 이제 그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기술주들이 또 실적이 또 괜찮습니다. 그런대로 기술주 실적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또 어제는 또 나스닥이 좀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내일 그 중요한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1월 달에 7.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 인플레가 심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FOMC에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 또 이제 3월에 0.5 BP 포인트를 올릴 것이냐, 0.25를 올릴 것이냐, 요걸 놓고 지금 이제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증시에 이제 어떤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면서 좀 약간 말씀드린 대로 좀 혼란스러운, 좀 예측을 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도 지금 각국의 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다 인상한 상황이에요. 금리를 인상을 해서 유럽 또한 이제 긴축을 해 가겠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이제 팬데믹 이 코로나가 이제 발발한 지가 지금 2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유럽들도 이제 각국들이 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다가 이제 경제도 다 맞물려 있고 이제 자영업자들의 이런 그런 침체, 영업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이제 경제 활동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그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에서는 이제 방역을 아예 해제해 버리겠다. 또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이제 전 국민이 80% 정도 접종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방역을 해제하고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그런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제 경제를 좀 이제 살려야겠다는 쪽에 중점을 더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로 좀 돌아와 보면은 동남아 국가들이 뭐로 먹고 사시는지 아시죠, 앵커님이? 관광이죠. 그렇죠. 예. 네. 동남아 국가들은 관광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관광 산업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관광 산업을 풀고 격리 해제, 입국자들까지도 이제 격리 기간을 두지 않고 네. 확진자만 아니면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또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이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각국들의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지금 뭐 뉴스에서 매일 듣다시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인 지금 불안감이 네. 지금 계속 지금 발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일촉즉발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제가 이제 면밀히 좀 들여다보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네. 과연 전쟁을 일으킬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제가 많이 들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푸틴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솔직한 얘기로 일으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좀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헌법을 이제 개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종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국내 정치가 좀 불안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리스크가 따르고 굳이 전쟁을 일으켜서 정치적 불안감을 키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푸틴 대통령도 그 점을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이제 발발을 시켰을 때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 유럽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도 않고 이제 경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러시아는 이제 원유하고 가스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막힘으로써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이죠. 전쟁 대비를 하고 철저히 이제 응대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지금 전투적인 전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한테는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많은 지금 장고 끝에 지금 이제 묘수를 지금 어떻게 둘 것인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 어떻게 동계 올림픽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요즘 좀 짜증이 나서요. 그렇죠. 안 보고 안 보기도 하는데. 네. 중국이 대국답지 않게 맞습니다. 그런 이제 네. 경기 운영을 하는 거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동계 올림픽 그 입장식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귀빈석에서 앉아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입장할 때 지그시 눈을 감고 뭐 졸았는지 눈을 감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생각을 하는 포즈가 사진으로 나왔어요. 그랬군요. 그 얘기는 뭐냐? 푸틴 대통령도 많은 지금 고심 끝에 있고 어떻게 수를 둘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교전, 심리적인 외교전으로 풀어가지고 실리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한 지금 그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증시에도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원자재, 원유값 오르죠, 가스값 오르죠, 또 곡물값도 오르고, 또 금융도 불안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화폐 가치도 지금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계속 증시를 따라다니면서 증시에는 좋지 않은 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번엔 다시 이제 아시아로 돌아와서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수를 지금 진작을 하고 경기를 이제 부양하겠다는 정책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안화 절상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그런 이제 당근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도 지금 실패를 하고 또 이제 내수도 지금 진작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다가 지금 올림픽까지 지금 여러 가지고 이제 경기를 지금 부양하겠다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데도 베이징 올림픽 효과도 별로 지금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도 좀 썩 좋지 않고 지금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해외 증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로 좀 돌아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증시가 과대 낙폭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약간 이제 상승을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지금 특히 이제 자금이 LG엔솔로 지금 상당히 많이 쏠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이 지금 130조가 돼가지고 2위까지 지금 코스피 2위까지 지금 등극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중에서는 그 LG엔솔의 적정 주가를 100조에서 110조 많아봤자 한 120조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130조가 쏠렸다는 것은 지금 과하게 지금 LG엔솔로 자금이 지금 몰렸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썩 증시에는 이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또 반면에 이제 LG엔솔이 또 흑자를 냈어요. 네. 기업 흑자를 그렇죠. 또 내 가지고 이제 LG엔솔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LG엔솔이 이제 물적 분할, 제가 좀 이따 이제 물적 분할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물적 분할을 함으로써 이제 소액 주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이제 대주주라든지 LG엔솔의 이제 모기업 또 LG엔솔만 상당한 이제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부채적인 부분도 좀 덜어내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LG엔솔이 오늘 50만 원이 넘어서 51만 얼마인가로 제가 마감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팔아라. 네. 예, 앵커님도 아시죠?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LG엔솔이 지금 적정 주가가 물론 이제 예측은 불허하지만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적정 주가가 한 50여만 원 선이 저는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필사기 시간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박스장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좀 보고 50만 원에서 한번 또 부분 매도를 해서 장이 또 이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피 장이 저점에서 또 잡고 또 고점에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응대해서 풀어가는 전략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5만 명이 지금 넘어서 가지고 네. 위중증 환자는 물론 없지만은 곧 10만 명까지 지금 내다보는 지금 예측이 지금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까지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코로나 관련 주들이 지금 뭐 최근에 많은 상승, 오늘도 지금 상승한 종목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상당히 들썩거렸습니다. 항공주, 뭐 호텔주, 뭐 카지노, 뭐 엔터테인, 뭐 식품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또 기타 뭐 광고, 급식 등 이런 주들은 또 증시에서 좀 상당한 활발하게 지금 증시를 지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증시 시황과 국내 시황을 좀 이렇게 혼합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앵커님께도 질문도 드렸고 제가 이제 브리핑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물론 지금 너무 저점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 네드캣 바운스라는 설명까지 드리면서 반등을 했지만은 앞으로 이 증시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참 예측 불허고 혼란스러운 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고요. 글로벌 증시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알려주십니다. 더 자세한 소식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없지만요. 지금 방송 중에만 또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하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띄어쓰기 한번 해주시고 윤겸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에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이 특징주들 또 살펴볼 시간인데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종목 클래스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황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추가적인 좀 설명을 몇 가지 드릴 게 있어서 네, 좋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좀 차트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국내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제 팬데믹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국 그 우한에서 이제 발발을 하면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고 상당한 이제 추가 급락이 상당하게 나왔습니다. 뭐 끝을 모르는 최근에 와서 이제 뭐 끝없이 하락을 한 것보다 더 큰 하락이 그때 있었죠.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가 창궐을 해갖고 이제 증시가 이제 계속 폭락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전 세계하고 이제 우리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에 집중이 됐습니다. 한 가지 선택. 코로나를 빨리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래서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양책도 썼고요. 금리 인하도 하고 또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또 이제 자금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지원에 의해서 코로나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 있어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4차 산업도 같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우상향하는, 그래서 빨리 좀 벗어나면서 또 이렇게까지 올라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제 한마디로 그때 상황은 선택과 집중이 좋은 결과를 맺어서 하나의 그 포인트를 잡고 선택을 잘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증시가 이제 반등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혼돈의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증시는 그때 팬데믹으로 일어나서 이제 하락했던 장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시황에서도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이제 복잡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거에 하나의 선택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가 예측 불허한 장이다 보니까 이런 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우상향, 그전처럼 우상향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약간 이제 횡보하면서 박스를 연출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돌발되고 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이제 돌출되면서 장을 흔들면서 어려운 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비교 차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주신 윤견 전문가님이십니다. 함께 해주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종목 클래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E&M이었는데요. 이 물적 분할 재검토 소식 속에서 강세를 오늘 띄웠습니다. 10% 가까운 상승률 보인 CJ E&M 오늘 13만 8천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에 띄었는데요. 12만 6천 원이었던 시초가 13만 9,100원 선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 보였네요. 9.52% 상승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CJ E&M, 네. 이제 CJ 그룹 계열의 이제 기업인데요. 이제 미디어 커머스하고 엔터테인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 때문에 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인적 분할을 해야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액 주주라든지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같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 기업의 실적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좀 약간 그 꼼수를 핀다고 할까요? 이제 자금 확보, 유동성, 또 기업들의 부채를 좀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소액 주주들, 일반 주주들은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네. 사실 그 상장하고 기업들이 출발할 때 누가 그걸 받쳐줍니까?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이 많이 참여해서 상장할 때 투자를 하고 기업에 또 자금이 들어가면서 같이 성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물적 분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뉴스에 안철수 대선 후보가 그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면은 물적 분할하는 기업에 이제 제재를 가하고 물적 분할을 못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소액 주주의 피해를 보호하고 소액 주주들을 갖다가 이제 증시에서 원활하게 투자도 하고 마음 놓고 장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적 분할을 취하하고 또 이제 그 시장 급변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또 스튜디오도 설립을 하고 다양한 이제 매출 올리기 위한 그 변화를 주겠다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이제 이 CJ E&M이 8일 동안 그 물적 분할 언급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오늘 물적 분할을 취소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은 시장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CJ E&M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를 제가 네, 좋습니다. 예, 차트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일 연속 이제 하락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물적 분할 부분 얘기가 또 나오면서 더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국내 증시하고 맞물려서 계속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물적 분할 언급 때문에 더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물적 분할 부분이 이제 취하되면서 이제 요 며칠 전부터 이제 상승을 다시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지금 오늘 13만 8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좀 1차 지금 저항 자리로는 왜냐하면 위에서 좀 물려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더 내일이나 모레 상승한다고 봤을 때 1차 저항은 14만 5천 원 정도에서 1차 저항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수급이 더 들어와서 14만 5천 원을 이제 뚫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15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CJ E&M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4분기 실적 호조가 있었네요. 증권가 긍정적인 분석도 있었고 오늘 1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4만 3,500원 선까지 올라온 가운데 장중에는 14만 4,500원 선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제 신세계 계열 그룹이죠. 이제 패션을 이제 의류 쪽을 갖다가 이제 브랜드화 해가지고 국내에서 내수 시장도 키워가고 있고 또 수입을 해서 명품 같은 제품도 수입해서 국내에서 또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기업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들, 소액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실적을 잘 내서 이제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착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그 소액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한 주당 결산 배당을 갖다가 이제 1,500원을 주겠다고 의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1.2% 증가하는 배당 수익을 줌으로써 주주들, 일반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오늘 14만 3,500원에 마감하면서 10.3%까지 10.3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뭐 지금 뭐 국내 증시, 세계 증시 이 하락에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계속 추가 하락을 내려온 상황인데 요 며칠 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14만 3,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15만 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쓰리봉이라고 하죠. 세 군데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해드렸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차 저항 자리를 오면은 상당히 좀 다시 맞고 떨어질 확률도 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만약에 돌파해 준다면은 1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럼 차트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신세계 인터넷은 설명드렸습니다. 네, 잘 좋습니다. 예. 네, 그럼 드림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 웨어러블 신전도 패치 카디아 솔로 건보 적용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드림텍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5.69% 상승한 가운데 11,1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11,65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네요. 그 이후로 윗골이 조금 달았지만 그래도 6%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 전자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그 웨이러블 심전도 패치라는 그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국내 유통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오늘 좀 이 기업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심전도 패치 카디아 솔로라는 그런 제품을 건강보험에 적용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적용하는 그 분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환자들이 이용할 때 그 이용하는 기간을 갖다가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적용해서 구분을 하는데 가장 긴 기간 17일을 초과해서 14일까지 쓸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처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결정을 오늘 나옴으로써 이제 5.69%까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1,150원에 마감을 했는데 특징으로는 이제 가장 높은 구간에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됐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기업으로서는 상당하게 호재고 앞으로 이제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도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5.69% 상승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전, 열흘 전만 해도 이제 바닥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이제 밑단 하단을 보시면 이제 쓰리바닥이라고 하죠. 저점을 계속 내리치려고 하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같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과대 낙폭이다 보니까 같이 상승하면서 또 오늘 또 좋은 건강보험 호재까지 겹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보고요. 1차 저항으로는 지금 한 12,500원에 또 매물대가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있는 이제 주주들이 많다는 거죠. 물려있는 투자자들. 여기까지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를 돌파한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드림텍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과 동방선장 전망 속에서 오늘 강세에 뛰었습니다. 11% 상승 흐름이 있었네요. 오늘 58,900원 선까지 종가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58,900원. 오늘 장중의 고가는 61,000원이었습니다. 53,000원의 주가가 61,000원 선까지 올라간 건데요. 나노신소재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나노신소재. 저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름이 검색을 해보니까 나노신소재란 회사명입니다. 이게 그 자체가. 그래서 나노 소재를 전문적으로 이제 만들고 생산해서 유통하는 이제 기업인데요. 코스닥에서 이제 중형주에 속하고 시총이 한 6,455억 정도 시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상당히 이제 좋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7억, 순이익이 27억이라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오늘 11.13%까지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또 5일간 최근에 이제 개인은 한 524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은 좀 팔았습니다. 1,317억 정도 팔았고 또 외인이 한 216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중요한 건 이제 주당 순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뭐 주당 한 249원, 물론 이제 주당으로 보면은 이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주가 배당이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하고 순수익이 많이 증가했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증시를 끌어올리지 않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좋습니다. 이 나노 신소재 기업이 이 최고로 올라갔던 그 주가가 7만 원 선이었습니다. 7만 원 선.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 이후에 고점을 찍고 지금 같이 이제 국내 증시와 함께 동반 하락하면서 밀렸거든요. 밀려왔는데 최근에 여기 이제 주가도 그러니까 보면 차트가 이제 국내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다 보니까 뭐 좋은 대형주나 뭐 중형주도 같이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모양새고 이제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며칠 전에 또 같이 반등을 해서 올라와 줬는데 지금 이 나노 신소재는 이제 최고 가격이 7만 원 선이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오늘 마감이 6만 원 좀 안 돼서 5만 원 후반대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물론 이제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부근에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스장이 이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약간 지금 고점인 부분이니까 매도하신 이후에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노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택치료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반관리군 모니터링 중단 소식 속에서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됩니다. 메디아나와 CU 메디칼 29%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제금융품도 오늘 5% 넘는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전문가님 원격 의료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재택 치료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한 네 군데 회사가 상승세를 상당히 좀 보여줬어요. 보니까 이제 메디아나 기업이 거의 30% 진짜 최근에 진짜 이만큼 상승하는 주가는 보기 좀 힘들 정도였는데 하루에 30% 가까이 올라줬고요. 메가이CS도 한 30% 정도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CU 메디칼도 한 27% 정도 올라줬고 유유제약이 한 13% 정도 올라갔는데 요거를 좀 파헤쳐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산소 포화도 측정기 앵커님은 지금 코로나 잘 지금 대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네. 절대 걸리지 마십시오. 네. 사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예. 정말요? 예,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아, 걸려가지고 완치를 네.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12일간 격리하고 정말 고생을 좀 했거든요. 고생 정말 많으셨겠어요. 근데 제가 역대급이란 말이 있듯이 제가 이제 감기 독감 걸린 것 중에서 가장 네. 아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돌파감염인가요? 접종을 많이 2차 접종한 다음에 네. 걸려가지고 이제 12일 격리해서 나았는데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격리하는 동안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줍니다. 그렇군요. 키트 제품에 오거든요. 네. 그럼 그걸 이제 매일 측정해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그 측정치를 알려주고 말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지금 너무 지금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하고 이제 분리한다고 합니다. 집중관리군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죠. 근데 일반 관리군한테는 제가 이제 이제 걸렸을 때만 해도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줬는데 이제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정부에서. 따로 또 약국가서 사와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가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일반 관리군은 이제 모니터링에 의해서만 이제 관리를 하겠다. 키트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럼 확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구매를 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 포화도 이 측정기가 이제 앞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이제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그 기대감에 그렇겠네요. 오늘 이제 이 4개 기업이 상당한 폭발적인 지금 최근에 이제 보기 드문 상승률 지수를 좀 보여줬어요.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잖아요. 4만 9천 명, 5만 명, 5만 명 또 예상된다 하니까 예.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계속 가져봐도 좋을 종목일까요?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진단 관련 키트주라든지 네. 이런 이제 재택 치료 관련주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긴 좀 어렵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보면서 접근하시면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재택치료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이 쏟아지는 수익의 전략들 알려드립니다. 이 매매 비법들, 전략들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띄어쓰기 한번 해주시고 윤겸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서 입장 바로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시광 필살기 코너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 저평가 우량주 매매 전략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박스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박스권을 또 탈피하기 위해서는 저평가 우량주 매매 정말 필요하겠죠. 전략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이제 시황하고 전반적인 그 브리핑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그 박스장이 저는 이제 연출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저 차트에서도 보여드린 대로 예전과 같은 우상향하는 이제 모습을 지금 하기에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악재가 많이 있고 불안 요소 또 이제 증시에 이제 반영은 됐습니다. 사실 반영은 됐지만 이제 해소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스장이면서 이제 약간 상승했다가 또 다시 재차 또 저항을 맞고 또 하락했다가 또 저점에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장이 이제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실적 시즌이 나는 기업들의 재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결과, 배당 이런 부분을 면밀히 봐서 실적주를 찾아서 이런 박스장에서 응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을 저 윤겸이 여러분들께 저희 톡방에 찾아주시면은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정보와 뉴스를 드리면서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가는 쪽으로 지금 제가 풀어가려고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ER 주가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면은 한 뭐 10%에서 20% 사이에서 수익이 났다면은 좀 털어내주고 또 다시 좀 기다렸다가 좀 떨어지고 저점을 좀 기다렸다 저점에 좀 다가온다. 찾았던 종목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또 매수를 해서 이제 박스장에서 좀 응대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가 지금 대선 토론이 지금 앞으로 3번이 더 남았습니다. 각국 전에 이제 토론이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3번의 토론을 통해서 이제 테마주라든지 정책주가 또 이제 언급이 되고 그쪽으로 또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또 일시적으로는 또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도 드리고 같이 호흡하면서 수익을 좀 만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톡방에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저랑 호흡하시고 제가 좋은 정보 드려서 수익을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2월 추경이 한 14조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조 원이 이제 자영업자한테 지금 풀릴 예정인데요. 12조 원이 이제 풀리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내수 수혜주에는 좀 특혜가 아닐까. 이런 부분이 또 증시에 반영이 돼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또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이런 주를 또 잘 발굴해서 한번 풀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경기 민감주, 수출주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박스장을 좀 잘 대응하고 응대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리스크를 줄이고 또 너무 잦은 매매보다는 안전하고 면밀히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풀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수익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바스장 매매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지금 5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매매 수익률이 지금 현재 좀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요. 예. 네, 수익률 좀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빨간불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노트북에 네, 광고가 떠가지고 34%를 달성해 주셨네요. 34.70% 상승을 했는데 어떤 종목들, 어떤 매매법으로 좀 수익을 내셨을까요? 네. 1월 달 장이 상당히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엔 투자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고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월 달 이제 구정 끝나고 이제 들어서면서 미 증시가 같이 이제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약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종목별로 선택을 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제가 34.77%를 현재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다지 이제 날짜에 비해서 많은 종목을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안전한 매매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2월 3일 날 이제 바이오 진단 키트주를 진입을 해서 8%대 수익을 좀 달성을 했고요. 네, PHC라는 종목에 들어가셨군요. 네. 당일 매매하셨습니다. 네네, 당일 매매했고 또 톡방에서 제가 신호를 드려서 회원분들이 수익을 좀 이어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2월 4일에는 이제 일진이란 종목하고 일진파워, LG 에너지 솔루션을 잘 매도해서 요건 이제 1월 28일 날 미리 들어갔던 종목인데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마무리하면서 회원님들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또 수익을 건네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진파워 역시나 당일 매매로 또 승부를 보셨어요. 되게 빠르게 수익을 8.8%대, 4%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바로 또 위지트와 아셈스가 나오네요. 네네. 위지트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아셈스는 이제 친환경 접착 소재를 진행하는 이제 기업이고요. 요 두 종목도 그날 이제 당일 진입해서 당일 매매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 톡방에서도 이제 신호를 좀 드려가지고 회원분들이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수익을 얻어 가셨습니다.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8일 날도 비덴트에 이제 진입을 해서 약수익으로 좀 마감을 지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제가 수익률표를 좀 보여드리면은 12월 달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그렇네요. 수익을 상당히 냈고 물론 이제 여기 보다 보면 이제 손실 나는 종목도 있고 수익 나는 종목이 이제 오고 가곤 했는데 어쨌든 12월 달에는 한 48개 종목에서 한 180% 넘는 대단하십니다. 수익을 좀 내드렸습니다. 12월 매매 수익표 180% 여러분 윤경님과 함께라면 한 달 180% 수익률 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되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 윤겸의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세밀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또 좋은 종목을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안전적이고 보수적인 신중한 매매를 제가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원이 되시면은 물려 있는 종목도 좋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애로사항까지 제가 소통하는 그런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오늘 2부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잠시 후 3부에서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